네, 안녕하세요. IB 리서치의 임성현 팀장입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 볼 거고요. 이제 최근에 좀 증시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글로벌 증시에 좀 강한 조정세가 나오고 있죠. 미국 장을 조금 기반으로 해서 어저께는 유럽 장 또한 좀 급락세로 마감을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좀 성장주로의 그런 상승률이 컸던 종목들 위주의 그런 매물 출회가 이어지고 있고요. 오랜만에 좀 이런 조정이 나온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근에 주식 투자를 좀 시작한 투자자라면은 어떻게 보면 좀 두려움이 가득한 그런 시장 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증시 하락의 좀 트릭을 한번 꼽아보면 미국의 유동성 논란, 그리고 정치 불확실성, 또 영국의 2차 셧다운 우려 여파로 좀 매물 출회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 좀 외국인이 1조 1천억 원 이상의 좀 매도세를 좀 진행을 하면서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좀 지수가 좀 낙폭이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러한 최근 시장 조정세에 이제 힘입어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좀 엄청난 공포심에 좀 휩싸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만큼 손실을 확정 짓고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또 비중 추가를 하면서 그만큼 리스크를 좀 확대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는 좀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하루가 아닌가 싶어요. 이번 조정이 지난 6개월간의 그런 지수 상승으로 리스크에 무감각해진 투자자들을 한번 좀 세게 걷어차고 있죠. 그만큼 좀 패닉 셀이 나올 개연성 또한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에 누차 강조드렸던 조정을 좀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정도 시장의 일부이고요. 손실도 투자에서 겪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병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 한번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긴 추세를 한번 봤을 때 2011년도 좀 고점 형성 이후에 지속적인 좀 하락세가 이어졌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만큼 두산의 그런 재무 구조라든지 이제 그런 매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관련 회사들 좀 바켓을 포함해서 두산중공업 또한 좀 지속적인 우하향세가 이어졌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는 누구나 다 아는 기업일 겁니다. 두산그룹의 좀 캐시카우를 담당했던 기업이고요. 아시다시피 두산 인프라코어는 이제 건설 장비, 엔진 등을 좀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건설 기계와 관련해서 이제 북미, 또 유럽 등 선진 시장에서의 채널 역량이 좀 강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제품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서 좀 지속적인 사업 성장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두산은 이제 현재 그룹 차원에서의 그런 매각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죠. 두산 인프라코어 오늘 전일 대비해서 15% 이상 좀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상승 또한 좀 매각 이슈가 좀 가미가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최근의 상승세는 매각 이슈에 대한 그런 모멘텀도 있겠지만요. 지속적인 실적 호조에 따른 그런 상승으로 한번 좀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최근에 코로나 여파가 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두산 인프라코어의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좀 개선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해외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그런 동사는 특히 중국과 좀 신흥국에서의 매출이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중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두산 인프라코어 측면에서는 좀 핵심 마켓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말부터 좀 코로나 여파로 악화가 되었던 그런 중국 시장 매크로 환경이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수요 또한 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좀 확인이 되네요. 굴삭기 판매 대수만 좀 보더라도 희망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전히 중국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두산 인프라코어의 주요 제품은 좀 꾸준하게 좀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좀 매각 이슈가 아직까지는 좀 내재가 되어 있는 만큼 향후 주가 변동성 또한 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이 종목을 좀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로 좀 매수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주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입찰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한번 매매 계획을 잡아 보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뭐 현재로서는 이제 1만 원권, 이제 1만 원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1만 원 돌파 혹은 좀 8천 원권 지지 여부 살피면서 홀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식이라는 게, 일봉 차트를 보셔도 아시듯이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상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현재는 좀 박스권에 갇힌 모습 보이다가, 이제 오늘, 좀 입찰 그런 소식이 좀 연기가 되면서 다시금 좀 강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공포심에 좀 매수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막상 또 이런 시장 환경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그러한 얘기들은 다 상상 속에 좀 일이 되기 마련이죠. 현재 고평가 논란에 있던 그런 성장주들의 그런 밸류에이션이 이번 조정을 통해서 좀 낮춰진다고 하면 좋은 기업들 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어요. 뭐 하반기에 좀 잃지 않고 꾸준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한번 남겨주시면요. 저희 고객센터 순차점 연락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와 함께 주식 공부도 하시고 또 철칙을 지키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서 좀 꾸준한 수익 한번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두산인프라코어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릴라 투자입니다.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네, 두산인프라코어가 이제 지금 매각 이슈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냥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두산그룹 자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재무적으로 개선을 위해서 이제 그룹 계열사들을 좀 약간 구조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막 상승세를 이렇게 보이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두산 그룹 자체가 약간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데 약간 위기가 있어서 좀 약간 자구안적인 이제 대책으로서 계열사를 이제 매각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아직 매각이 안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8일로 매각 그 연기 이슈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여드리는 네, 자 이거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클럽 모어라고 이제 골프장입니다. 단순히 그냥 골프장인데 이 클럽 모어를 이제 매도 이거 지금 이제 두산 거 아니면 이제 매각한 거고요. 1,200억에 이제 매각해서 차입금 상환에 썼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이제 이런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매각함으로써 이제 현금 흐름을 이제 좀 안정적으로 개선시키고 뭐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남은 게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죠. 자, 두산 인프라코어는 보시는 바와 같이 굴착기라든가 건설기계 같은 걸 이제 제조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두산이 두산이나 현대 뭐 거의 이제 그 중공업 기업들이 거의 다 시장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고요. 뭐 성능이든 뭐 아무래도 안정성이든 뭐 기술력 다 이제 업력이 있기 때문에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두산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각 자체는 기정사실이죠. 이건 뭐 100%할 것 같은데 아직 공식적으로 얼마에 매각될지 뭐 대충 이제 컨센서스는 뭐 1조 정도에 매각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얼마에 어떻게 이 M&A가 단순히 물건 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 회사를 시가총액이 얼마니까 얼마에 매도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조건이나 M&A도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이 두산 인프라코어가 지금 매각하기가 좀 매각에 대해서 기대가 되는 게 중국에서 매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다 보니까 중국이 땅덩어리도 넓고 아직 개발할 도시가 엄청 많거든요. 엄청나게 큰 국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산 인프라코어의 굴착기라든가 뭐 이런 건설 기계들 당연히 필요할 거고 또 이제 성능도 뭐 아무래도 중국이나 뭐 그냥 해외 기업들이랑 비교해도 전혀 이제 꿀리지 않는 그런 기업들 제품들입니다. 우선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에 진짜 민감하게 이슈 나오자마자 강세 보였죠.
그리고 9,960원 찍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여기서 지금 매수를 근데 막 갑자기 지금 이슈 떴고 막 네이버 검색어에 오르니까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같은 종목으로도 오늘도 분명히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니면 뭐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최근에 이제 매수 많이 했었죠. 매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뭐 개인 매수를 했을 때 적은 양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매도가는 얼마에 잡아야 되냐, 그게 정말 이제 어려운 거죠. 지금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시장이 이런 상태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우선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이 아직 이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걸 팔아야 돈을 마련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고요. 28일로 미뤄진 만큼 그때까지 기대감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왜냐면 이게 매각가가 정확히 나와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막 매각가가 나와버리면은 솔직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시총이 이제 결정되는 거지. 그 매각가를 훨씬 뛰어넘어 버리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우선은 이제 매각 주관사는 이제 크레디트 스위스라고 이제 CS라고 합니다. 이제 전세 글로벌에서 이제 영향력 있는 금융 기업이고요. 그리고 예비 입찰을 그러니까 22일 오늘 하기로 했는데 28일로 연기되었고, 두산 인프라코어 지분 36.27%를 이제 매각하는 게 아무래도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적지 않죠. 36%면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포함했을 때는 지분 가치를 대략 한 7천억 정도 잡고요. 경영권 프리미엄 한 1조? 그러니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쳐서 1조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경영권이라는 게 이게 무형이지만 이게 기업의 어떻게 보면 주도권을 잡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계산하셔야 됩니다. 네. 우선은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이제 추후에 두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클럽 그 골프장도 팔아버렸고, 유상증자를 통해서 또 1조 이상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두산그룹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좋은 상황, 대외적 매크로 상황도 좋은 상황이 아니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것도 나름 능력입니다. 이게 뭐 진짜 망해서 막 떨이로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그동안 잘 키워왔던 기업들 잘 매각하면 다시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결과는 아직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그때까지는 기대감이 있으니까 우선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에이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이슈에 의해서 기대감에 의해서, 예전에 아시아나항공 같은 사례랑 비슷해요. 아시아나랑 전혀 똑같은 건 아닌데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M&A 이슈 나오면 막 매수세가 몰리기 때문에 우선은 강세 나오면 이제 분할 매도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이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